네, 9단원 분산 분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 통계학을 배우고 있는데, 자, 통계학 학문을 먼저 배운다고 친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배우듯이 통계학 개론을 우선 배웁니다. 그리고 공무원 통계학에서는 요 통계학 개론만이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근데 통계학 개론을 배우고 나면 이제 통계학도 어떤 학문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로 배우겠죠. 더 심화 학습을 할 거란 말이야. 그중에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실험 계획법이라고 있어. 자, 요 실험 계획법은 이제 하나의 과목인데, 그래서 대학에서는 보통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건데, 여기는 뭐 하냐? 요 분산 분석만 배웁니다. 요 분산 분석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 한 학기 동안 배운다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통계학 개론 수준에서는 요 분산 분석을 어떻게 배워? 한 단원으로만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실험 계획법에 나오는 분산 분석의 내용이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요 통계학 개론에서 배우는 분산 분석 부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요 분산 분석 단원을 배우다 보면 여기에 뭐 공식도 나오고 어떤 뭐 개념도 나오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또는 통계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뭘 해야 돼? 요 실험 계획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험 범위는 요 통계학 개론이기 때문에 여기만 배워서 우리가 시험을 어쨌든 맞추는 게 목표잖아. 그쵸? 시험 문제를 맞추냐 틀리느냐. 그쵸? 맞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수학적, 통계학적인 엄청 그런 깊은 심화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 실험 계획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통계학 개론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공식 개념의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왜 그런가 하는 막 이런 증명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요 공식과 요 개념을 어떻게 써먹느냐만 알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카이 제곱 검정할 때도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 있었죠. 그렇죠? 시그마 5-2의 제곱 나누기 2. 얘가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따르냐? 왜 따르냐는 이제 뭐예요? 이게 심화 과정이라고. 근데 요거를 왜 따르는지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얘가 카이 제곱 분포 따르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 구해서 카이 제곱 분포에서 기각력 찾아서 검정 기무가설 기각할지 말지 정하면 되겠다. 그쵸. 요렇게만 풀어도 다 문제가 풀렸잖아. 요 분산 분석도 그래서 그 공식만 외워서 그 공식으로 나온 그 검정 통계량이 무슨 분포 따르냐면 F 분포를 따라. 그래서 F 분포에서 뭘 찾아? 기각력 찾아서 그래서 이 기무가설이 참이냐 채택이냐 그쵸? 기각이냐만 우리가 정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요 중간중간 내용의 공식이나 뭐 개념을 할 때 제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 된다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건 그냥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수학적으로 뭐 통계학적으로 더 궁금한데 바로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심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되시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내가 만약에 더 통계학을 깊게 뭐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험 계획법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은 요 공무원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공식이나 개념에 대해서 깊은 설명이나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다라는 거를 일단 미리 말씀드리려고 요 분산 분석이 통계학에서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앞에 카이 제곱 검정처럼 우리가 공식만 외우고 얘가 이 검정 통계량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만 알면은 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역대 출제된 횟수를 보면은 시험 문제마다 한 몇 문제씩 나와? 2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냥 요 분산 분석 표라고 있는데 이 표 채우기만, 그쵸? 표 채우는 게 요 분산 분석의 공식이고 요 표를 채워 갖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찾는 건데, 요 표 채우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 플러스 분산 분석이란 무엇인가, 분산 분석의 귀무가설은 무엇인가, 그쵸?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개념적인 문제 한 문제 합쳐져서 2-3 문제가 나온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식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
그다음에 앞에서 배운 요걸 이 단원을 배우면서 배우는 개념들 그냥 기본적인 정말 그런 개념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분산 분석도 당연히 시험에서 뭐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어렵게 내려면 요 실험 계획법에서 내면 돼.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안 나오고 정말 이 맛보기 수준 요 10%의 맛보기 수준에서만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요 단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뭘 배워? 1원 배치 분산 분석들을 배우고 뒤에 2원 배치 분산 분석 반복 없는 경우, 있는 경우들을 그렇죠. 이 각 경우들만의 표 채우기를 어떻게 하냐만 배우면은 분산 분석 문제들을 다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분산 분석의 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산 분석의 정의, 분산 분석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영어로 Analysis of Variance 해갖고 영어로는 약자로 ANOVA라고 합니다. Analysis of Variance 해갖고 그렇죠. 자, 분산 분석은 뭐 하는 거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분산 분석이 뭐라고? 집단 간의 그룹이 있을 거 아니야. A 그룹, 뭐 B 그룹, C 그룹, 뭐 서울, 인천,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룹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그룹들끼리의 뭐에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두 그룹의 평균 차이 검증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뭘로 검증해? 독립 T 검증으로 하잖아. 요 그룹이 독립이라면은 그렇죠. 독립 T 검정은 문제가 뭐야? 두 그룹만 할 수 있어. 두 그룹의 평균 차이만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룹이 2개 이상, 3개, 4개, 5개, 뭐 100개, 1000개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를 해야 된다? 분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름이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 뭐 분산을 검증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뭘 검증하는 거다? 평균을 검증하는 겁니다. 분산 분석은 평균 차이를. 근데 그때 누구를 이용해서? 분산을 이용해서. 되시죠? 분산을 이용해서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게 뭐다? 분산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분석은 그룹들 간의 집단들 간의 뭐에 차이를 검증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명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냐? 만약 그룹이 n개라면 이 그룹들끼리의 뭐에 평균이 같다. 이게 귀무가설이야. 그렇죠? 만약에 세 그룹이라 치면은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의 모평균이 같다. 요게 귀무가설이라고. 되죠? 귀무가설이 뭔지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립가설은 뭐냐? 귀무가설이 안 되는 상황이야. 자, 모두 같다의 반대말이 뭘까? 모두 같다랑 다른 말, 반대말, 모두 같다의 반대에 있는 요 대립가설은 무엇일까? 바로 뭐냐면 적어도 하나라도 다르답니다. 그렇죠? 모두 같은 건 셋 다 같아야 되잖아. 근데 앞에 두 놈은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놈만 달라도 이게 모두 같은 건 아니잖아. 또는 뮤1이랑 뮤3 같은데 뮤2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뮤2랑 뮤3는 같은데 이 값이랑 뮤1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셋 다 뭐 할 수 있어? 셋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렇죠? 뮤1, 뮤2, 뮤3가 셋 다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 모든 경우가 다 뭐야?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입니다. 되시죠? 다시 모두 같다의 반대말은 뭐라고? 적어도 하나라도 다르면 된다고. 셋 다 모두 다르다가 아니라 그렇죠? 모두 다르다도 있지만 하나라도 다르다만 포함돼 있기만 해도 모두 같다의 반대가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들이 다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어서 분산 분석의 가정이 있는데 요 분산 분석이라는 이 통계학적 가정을 이제 만들 거 아니야, 연구자들이. 그렇죠? 만들 때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모평균이 같냐 다르냐를 검증하려 했더니 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막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의 검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뭐 만들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가정 이게 성립할 때에 이론을 만든 거야. 이게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분산 분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첫 번째는 뭐냐? 각 집단의 값이 정규 분포여야 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세 그룹이 있으면 각 집단의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값들끼리 뭐 해야 된다고? 정규 분포여야 된다고.
그렇죠. 다른 분포일 때는 또 다른 어떤 뭐에 다른 또 뭐 공식이든 다른 검정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렵다고 수학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는 가정이 일단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집단의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고. A 그룹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시그마 A 제곱. B 집단도 분산 시그마 B 제곱, C 집단도 시그마 C 제곱이라는 분산이 있을 건데 이 분산들이 다 뭐 해야 돼? 일단 같아야 돼. 모분산들이. 그다음에 요 관측각들, 이 집단에 있는 값끼리는 서로 또 뭐 해야 되냐면 독립이어야 돼. 어떤 한 값이 다른 값에 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모두 다 독립인 값이라는 요런 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당연히 요 세 가지는 뭐 해야 돼? 모집단을 우리가 진짜 실제로 알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진짜 실제로 모집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살펴봐야지 이게 정규 분포인지 분산이 A, B, C 셋이 같은지 얘네끼리 독립인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표본을 뽑아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본만 보고서는 당연히 얘네 셋이 어떻게 모집단에서 뭐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등분산성을 만족하는지 독립성을 만족하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렇죠.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표본을 뽑아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거꾸로 모집단은 정규 분포인가? 모집단의 분산들이 동일한가? 모집단에 있는 관측값들이 서로 독립인가를 거꾸로 연구하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렇게 거꾸로 연구하면은 무조건 모집단은 정규 분포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죠. 근데 표본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표본에서 나온 값들이 어느 정도 정규 분포 따르고 있어. 그래서 모집단도 뭐 정규 분포가 꼭 반드시 아니라는 거를 뭐 기각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정규 분포 따르는 거구나 하고 요 분산 분석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모집단이 요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요 분산 분석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연구할 때는 모집단은 관측할 수 없으므로 이 가정들이 만족하는지 알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으로 나온 값들을 보고 역으로 모집단이 지금 이런 가정들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절대 만족 안 하고 있나를 좀 살펴본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면 요 분산 분석 진행하고 절대 안 만족하고 있어. 그럼 이 분산 분석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가정이 위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검정을 진행한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거나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분산 분석의 가정 보기가 몇 개야? 3개잖아. 그렇죠? 그럼 문제로는 어떻게 나와? 다음 중 분산 분석의 가정이 아닌 것은 하고 4번 해 갖고 뭐 다른 말 적혀 있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근데 뭐 요거에 대한 문제는 뭐 시험에 뭐 그렇게까지 11에서 25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문제 정도 나왔나 싶습니다. 별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분산 분석의 용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자라는 거야. 영어로 팩터인데. 자, 인자는 뭐냐? 뭐 지역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이렇게 그룹을 나누게 되는 뭐야? 기준을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지역 안에는 또 뭐에? 서울, 경기, 강원. 성별 안에는 남자, 여자, 혈액형 안에는 뭐 A, B, O, A, B 요렇게 해 갖고 각각의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 그룹들을 뭐라 그러냐? 분산 분석에서 요 그룹들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레벨인데 수준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인자가 몇 개인지가 일단 중요해. 그래야지 인자가 1개면 1원 배치 분산 분석, 2개면은 2원 배치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 수준, 요 그룹 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 그룹 수가 나중에 분산 분석할 때 자유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준은 다른 말로 하면 그룹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수준의 수, 요 그룹의 수가 몇 개인지도 중요하다. 되시죠? 그래서 여기 분산 분석 문제에는 인자가 뭔지 수준이 몇 개인지 이런 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인자가 어쩌고저쩌고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요 인자랑 수준이란 용어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자는 뭐야? 요 그룹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라고. 또 요 분산 분석이 어디서 나왔다고? 실험 계획법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실험에서 조작되는 조건이라고. 그렇죠. 지역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서울인 사람, 경기인 사람, 강원인 사람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그렇죠. 그 조건이 인자고 그 인자가 가질 수 있는 그룹 그렇죠.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조건으로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룹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죠. 그룹 수. 그렇죠. 그룹들. 서울, 경기, 강원, 남자, 여자, A, B, O, A, B 그렇죠. 이런 그룹들을 수준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세 그룹에 대해서 내가 요 세 그룹의 모평균들을 뮤A, 뮤B, 뮤C라고 하면 얘네들끼리 평균이 차이가 있냐 없냐를 검정하는 게 분산 분석이라고 했잖아. 근데 앞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뮤A는 뮤B냐 T 검정을 한번 하고, 뮤B는 뮤C가 맞냐 아니냐 T 검정을 또 한번 하고, 뮤C는 뮤A냐 아니냐라는 T 검정을, 요렇게 T 검정을 몇 번 하는데 요렇게 세 번 해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기각이 나와. 여기서 예를 들어 기문과설 기각이 나와. 그럼 얘네 둘이 뭐 한 거야? 지금 다른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얘네 셋이 같다의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문과설 기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되잖아. 왜 분산 분석을 하냐? 그냥 독립 T 검정을 뭐해? 여러 번 하면 되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으면 제가 어디에 물어보라고? 이렇게 AI에 물어보면 된다고. 그쵸? AI에 물어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쵸? 그래서 요 설명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왜 T 검정을 안 하고 왜 분산 분석을 하나요? 라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쵸? 요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근데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나는 이런 궁금증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넘겨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만약에 이게 하나의 검정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에서도 뭐 할 수 있어? 일종 오류가 나올 수 있잖아. 그쵸?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쵸? 당연히 검정이라는 건 내가 모집단이라는 거를 정확히 당연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류라는 거는 검정을 할 때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의 수준을 5%로 해서 각각 검정을 하기로 했어. 그럼 여기서도 일종 오류가 한 5% 정도 발생한다는 거고, 여기서도 뭐해? 5% 정도 발생한다는 거고, 여기서도 5% 정도 발생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든 검정은 뭐야? 이 하나의 검정에서의 오류가, 최대 오류가 5%까지만 돼서 이 5%보다도 이하의 값이 나오면 귀문가설 기각하고 5% 이상의 값이 나오면은 귀문가설 채택하기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각각 5%, 5%, 5% 해버리면은 얘네 셋을 합쳐서 하나의 검정으로 만들면은 지금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14.3%가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의 각각의 T 검정들을 합쳐서 하나의 검정으로 합하게 되면은 뭐 한다고?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 버린다고. 되시죠? 그러면은 요걸로 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검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져 있는 뭐에 분산 분석, 한 번에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딱 5%로 고정시켜주는 요 하나의 검정인 분산 분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되죠? 그런 설명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각각의 한 경우 한 경우마다는 A, B 그룹, B, C 그룹, C, A 그룹은 서로서로 뭐야? 독립이니까 각각은 독립 T 검정 잘 하고 있어. 근데 이 검정을 뭐해? 합쳐서 하나의 검정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도 B그룹 썼는데 요 두 번째 검정에서도 B그룹 쓰잖아. 그쵸? 그럼 이 검정과 이 검정이 독립이 아니라는 거야. 그쵸? 왜냐면 같은 데이터를 갖고 여기 검정에서도 쓰고 여기 검정에서도 쓰니까 두 번이나 쓰이게 되니까 이 검정과 이 검정이 독립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검정이 독립이 떠야지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정에 뭐에 위배된다고. 독립성 가정에 위배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독립이다라는 상태로 한 번에 검정할 수 있는 무슨 검정? 분산 분석을 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다음 의문은 이거죠. 자, 그래서 분산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했어. 그럼 어쨌든 누군가 하나는 다르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그룹은 평균이 다르다는 거잖아. 그렇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두 그룹이 평균이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그룹은 약간 특이한 평균을 갖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 그룹은 어떻게 찾냐? 그거를 뭐해? 사후 검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분산 분석이 끝나고 나서 기무가설을 기각했어? 그럼 어떤 그룹은 평균이 다르다는 소리인데 그 그룹을 찾는 방법 대신에 뭐 해야 돼? 요 일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우리가 유의 수준으로 정해놓은 요 5%는 위배되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검정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그래서 요 부분은 당연히 무슨 과정? 심화 과정이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해?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다 통계학자들이 연구해 놨다. 그렇죠? 요런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문이 있으면 그냥 AI에 검색하면은
AI가 요즘에는 진짜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T검정을 여러 번 하는 거는 오류를 자꾸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쵸. 이 자료가 지금 3개인데도 벌써 14.3%가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룹이 하나만 더 늘어도 오류 확률이 더 훨씬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좋은 검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검정할 수 있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그룹이 2개야. 뮤 A가 뮤 B랑 같으냐 다르냐 검정을 우리가 앞에서는 독립 T검정을 배웠는데 분산 분석은 그룹끼리의 평균 차이가 있냐 없냐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2그룹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 분산 분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그룹인 경우에는 독립 T검정이나 분산 T검정이나 뭐에 같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유의 확률이 같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 결론도 똑같아진다고. 우리가 앞에서 모비율의 차 검정이랑 뭐랑 똑같다고? 카이 제곱 검정이 언제 똑같다고? 2/2 분할표일 때 같다 그랬잖아. 요 분산 분석에 대해서도 분산 분석은 뭘로 하냐? F분포로 합니다. T분포를 뭐하면 제곱하면 F분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2그룹의 무슨 검정? 양측 검정에 대해서는 독립 T검정이나 분산 분석이나 뭐하다고? 같다고. 아니 그럼 분산 분석은 2그룹도 할 수 있고 3그룹도 할 수 있고 뭐 10그룹, 100그룹일 때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독립 T검정을 그냥 쓰지 말고 다 분산 분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굳이 독립 T검정을 왜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왜 배우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렇죠? 분산 분석은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야? A랑 B가 다르다에 대해서만 분산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양측 검정일 때만 분산 분석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A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이런 단측 검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단측 검정을 할 때는 무조건 뭘로만 해야 돼? 독립 T 검정으로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 T 검정도 당연히 배우고 당연히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양측 검정일 때는 뭐하다? 독립 T 검정이나 분산 분석이나 같다. 그렇죠? 요것도 언젠가 한 번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자, 요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분산 분석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밑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4개 시에 대해서 주택 가격을 이렇게 박스 플랫 상자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그럼 4개 시의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의 차이를 검정하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 그룹의 지금 뭐 하는 거야? 평균 차이를 검정하고 싶잖아. 그쵸? 이때 바로 뭘 쓰라고? 바로 분산 분석을 쓰라는 거죠. 정답 1번. 그쵸? 분산 분석이 뭐 하는 놈인지만 알면은 요 문제 바로 뭐 할 수 있어? 10초 안에도 풀 수 있죠. 그쵸? 그냥 읽자마자 바로 풀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런 그냥 쉬운 문제였다. 분산 분석은 뭐 하는 거다? 여러 그룹의 뭐 하는 거야?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거다. 분산을 검정하는 게 아니야. 분산을 이용해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 뭐냐? X랑 Y라는 자료가 있을 때 얘네들의 선형성이 있는가, 선형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상관계수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그렇죠? 요 상관계수가 0이냐 아니냐, 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검정하는 게 뭐야? 상관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 상관 분석은 어디 나와? 앞에서 우리가 가설 검정 문제 풀 때 상관 검정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이거고 그때 분포는 이겁니다. 한번 실제로 진짜 값들 줄 테니까 검정해 보세요라는 부분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렇죠. 그렇게만 나오는 거고 요 상관 검정의 뭐 검정 통계량은 뭐고 막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르고 막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다. 대신에 역대 기출 문제에서 상관 분석을 요렇게 합니다라는 과정을 전부 다 알려주고 실제로 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카이 제곱 검정 뭐에 대해서 검정하는 거야? 요런 분할표에 대해서 검정하는 거였죠. 근데 분할표를 다른 말로 이렇게 교차되니까 교차표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카이 제곱 검정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했는데 얘를 일부 책에서는 뭐라 그래? 교차 분석이라고도 한답니다.
그쵸. 근데 뭐 당연히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 책이 한 90 권이면은 교차 분석이라는 말을 쓰는 책은 한 10 권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교차 분석이란 말 처음 봤으니까 얘가 그냥 앞에 8 단원에서 배운 카이제고 검정이다라는 것도 요번 기회에 한번 그냥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은 뭐냐?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거야. 시계열 자료가 뭔데?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자료야. 예를 들어 주가, 그쵸? 주식 가격은 뭐에 시간 순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료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 주는 거잖아. 자, 그렇게 해서 뭘 분석하냐? 다음으로 주가는 몇 시가?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간다면 뭐 해야 돼? 주식 사야 되고, 내려간다 그러면 주식 뭐 해야 돼? 팔아야 되잖아. 요런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는 통계학의 또 뭐에 심화 과정이 시계열 분석이다. 근데 요건 당연히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통계학 개론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단원의 결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분산 분석은 뭐 하는 거라고?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거다. 그렇죠? 평균을 알고 싶은 거야, 평균을.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